강남권에만 앞으로 2년 동안 18,000세대가 입주해요.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이거 한 5% 10%만 떨어져도 그냥 바로 역전세 나는 거예요, 이거. 요즘에 사실 전세 이슈도 커졌거든요. 네. 이제 뭐 전세값이 높아지는 우려가 컸다면 지금은 얼마나 더 많이 떨어질 거냐 이런 걱정이 많은데, 그래서 깡통 전세 우려감도 높거든요. 그래서 혹시 지역별로 이런 위험성을 살펴볼 수 있는 데이터가 있는지. 이제 리치고 앱에 들어가서 랭킹을 좀 보겠습니다. 여기서 깡통 전세의 우려를 보려면 뭘 봐야 되냐? 바로 이 전세가율을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매매가 대비해서 전세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래서 인구 한 10만 이상으로 보도록 하겠고요. 시 공구를 보겠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제일 높은 데가 포항시 북구고요. 87%입니다. 87%라는 얘기는 매매가가 13%만 떨어지면 바로 역전세가 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평균이 이러니까 이미 포항시 북구에는 전세가율이 100% 넘는 아파트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겠죠. 있겠죠. 네. 네, 어마어마하네요.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지금 빌라가 사실은 문제거든요. 빌라는 전세가율이 120%가 넘는 데도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매매가가 지금 1억이면 전세가가 1억 2천인 거예요. 이거는 사실 있을 수 없는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 근데 이게 아파트 시장에는 이런 일이 거의 없는데 지금 아파트 시장에서도 전세가율이 지금 80% 특히 이 데이터에서 80% 넘는 지역들은 너무나도 위험한 지역입니다. 우리 이제 포항시 북구, 그다음 당진시, 청주시 서원구, 광양시, 서산시, 포항시 남구, 그 다음에 구미시, 경남 창원시, 마산 회원구. 근데 이런 지역들이 다 위험한 게 아니고요. 이 중에서도 입주 물량이 많은 지역. 그러니까 이 데이터만 높아서 무조건 위험이 있는 건 아닙니다. 여기에 뭐가 결합이 돼야 되냐? 입주 물량. 그 대표적인 지역이 어디냐? 거기가 바로 제가 두 군데를 드릴게요. 광양입니다. 자, 전라남도에 있는 광양은 어때요? 이게 이제 최근에 10년 동안의 입주 물량 데이터인데요. 이 보라색이 앞으로 들어서는 입주 물량입니다. 지난 10년 동안 앞으로 이전이 제일 많죠. 네, 그러네요. 안 그래도 전세가율이 지금 높은데 여기에 입주 물량까지 쏟아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더 낮아질 수 있죠. 더 전세가가 낮아지, 매매가도 안 좋을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역은 역전세가 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주 많습니다. 자, 반대로 이렇게 전세가율이 높아도 좀 상대적으로 괜찮은 지역은 뭐냐? 거기가 서산인데요. 자, 서산을 보시면 서산은 전세가율이 높죠. 근데 공급이 지금 올해 입주 물량이 그렇게 많지 않죠. 올해 한 1000세대 조금 넘고요. 그다음 내년에 하나도 없죠. 그다음에 24년에도 뭐 한 1000세대밖에 안 되고 1040세대. 25년에도 제로예요. 즉 여기는 전세가율이 높기는 하지만 향후 입주 물량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역전세가 날 가능성이 낮은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데이터를 볼 때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 이 서로 상관관계가 있는 데이터를 서로 엮어서 같이 봐야 돼요. 입주 물량 하나만 봐서도 안 되고 전세가만 봐서도 안 되고 서로 영향 있는 같은 데이터를 볼 때 제대로 된 인사이트를 발휘할 수가 있는 겁니다. 실제 한번 아파트로 한번 들어가 볼까요? 이거는 그 지역의 전세가율이잖아요. 근데 실제 아파트의 전세가율 300세대 이상 되는 아파트를 기준으로 전세가율을 뽑아본 거예요. 근데 이거 100%가 어떻게 나오죠? 그러니까 전세가랑 지금 매매가랑 똑같은 거죠. 근데 이렇다는 얘기는 뭐냐면 실제 개별로 들어가면 오히려 전세가가 높은 경우도 있는 거예요. 그래야 평균이 이 정도 되는 거니까. 그래서 경남 김해, 구미시 뭐 이런데 야 진짜 많네요. 이런 아파트들은 지금 이거 한 5% 10%만 떨어져도 그냥 바로 역전세 나는 거예요. 이거 얼마나 위험합니까? 아파트가 이 정도의 아파트. 그러면 빌라나 이런 건 얼마나 더 심각하겠어요. 그래서 지금 최근에 뭐 여러 가지 유동성, PF 관련해서 굉장히 이제 문제들이 좀 불거지고 있잖아요. 근데 그래서 이제 정부에서 이번에 50조 플러스 알파를 풀어서 뭔가 지금 시장을 진정을 시키려고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게 쉽게 진정이 되기가 매우 힘들 것 같아요. 지금 단가는 어때요? 아파트를 짓는 단가는? 높아졌죠. 즉 재료비는 계속 올라가죠. 원가가 더 많이 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물건을 지어서 팔려고 내놨는데 안 팔리고 쌓이는 게 뭐예요? 미분양이죠. 근데 미분양이 지금 어때요? 계속 늘어나고 있죠. 미분양이 지금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그러면 원재료 값은 늘어나는데 재고가 늘어난다. 그러면 회사의 현금 흐름 상황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굉장히 나빠지겠죠. 굉장히 안 좋아지겠죠.
자, 이런 상황인데 지금 매매가랑 전세가 시장이 둘 다 안 좋아지면서 역전세의 문제도. 그러면 역전세가 일어나면 이 전세 보증보험이나 이런 걸 또 많이들 가입을 해놨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또 어느 정도 정부에 또 메꿔줘야 되잖아요. 그럼 기업도 챙겨야죠. 개인도 챙겨야죠. 이럴 일들이 앞으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훨씬 더 저는 많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도 코로나 때문에 많은 거품이 있었고 이게 꺼지는 과정이고 금리가 급격하게 올라가고 뭐 미국에서 금리 인하를 좀 조절하겠다 이런 얘기가 나오지만 아니 사실 12월 달에 0.75를 인상하나 0.5를 인상하나 그게 그렇게 큰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중요한 포인트는 뭐예요? 금리가 인상이 된다라는 거잖아요. 그리고 금리 인상이 되면 이자보다 훨씬 더 많아질 거고 이런 것들이 기업이나 개인들의 자금 상황에 훨씬 더 안 좋은 영향을 저는 미칠 거라고 보는 거죠. 그리고 이러한 것들이 결국에는 뭔가 문제들이 심각하게 터져야 그래야 뭔가 다시 또 우리가 다시 뭔가 대세 상승을 바라볼 수 있는 이런 큰 흐름이 나타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래서 뭐 지방 건설사일수록 더 자금 조달이 어려워지고 뭐 시장이 아무튼 더 경색될 수 있다. 뭐 이런 우려감은 좀 더 깊어지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데이터도 저희가 꾸준히 좀 살펴봐야 할 것 같고요. 근데 서울 내에서는 이렇게 좀 지역별로 보는 게 의미는 없을까요? 뭐 전세가율이나 이런 게? 전세가 서울에서만 한번 볼까요? 많은 분들이 아무래도 서울에 계시니까. 자, 이제 보시면 이제 마포구에도 이제 신촌 포스빌이라고 300세대 이상짜리만 지금 한 거예요. 94%짜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서초동에도 80%, 대치동에도 뭐 78%, 목동, 현대 하이페리온 굉장히 유명한 단지죠. 네, 유명한 주상복합으로 알고 있는데. 네, 여기도 이제 77%입니다. 그러니까 매매가가 한 23% 떨어지면 역전세 나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70% 서울에서도 지금 70%가 넘는 이런 단지들이 상당히 많이 있는 걸로 이렇게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지역으로 가서 서울만 볼까요? 성북구가 60%로 가장 높고요. 그 다음 관악구가 59.9%, 그리고 은평구, 중랑구, 강북구 뭔가 이렇게 하면 특징들이 느껴지시죠? 그러네요. 네. 뭔가 고가 아파트가 있는 곳보다는 조금 이제 중저가 아파트들이 많이 있는 이런 지역들이 상대적으로 전세가율이 굉장히 강한 모습인 것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깡통 전세 위험 지역까지 알아봤고요. 그래서 마지막으로는 향후 입주 물량이나 뭐 종합 투자 점수가 있잖아요, 리치고에. 종합 투자 점수로 봤을 때 하락 위험 지역 가장 베스트를 몇 가지만 좀. 네. 이거는 뭐 데이터를 굳이 볼 필요도 없고요. 정해져 있습니다. 하락률 1위. 그러니까 2022년의 하락보다 2023년의 하락이 훨씬 더 클 거라고 지금 예상이 되는데 하락 베스트 1, 2등은 누구냐? 1등은 대구고요. 2등은 인천입니다. 자, 왜 그러냐? 그러니까 부동산 지금 하락은 이미 그 누구도 이제 부정할 수 없는 대세인데, 이 하락에 안 그래도 이제 고평가되고 여러 가지 시장이 안 좋고 금융을 여기에 있는데 엎친 데 덮친 격으로 23년에 입주 폭탄까지 있는 지역이 있습니다. 거기가 바로 한 군데가 대구고요. 다른 한 곳이 인천입니다. 그래서 인천과 대구는 23년에 하락폭이 가장 클 것으로 예상이 되는 베스트 2 지역인데요. 요게 이제 인천의 입주 물량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인천의 입주 물량이 별로 없었죠. 그래서 작년에 굉장히 뜨거웠던 시장이 인천 부동산 시장인데 올해 들어서 어때요? 입주 물량이 거의 4만 세대. 그죠? 근데 내년은 더 어때요? 올해보다 더 많죠. 그리고 내후년에도 어때요? 24년, 25년도 여전히 지금 많아요. 평균보다. 그리고 여기는 뭐예요? 입주 물량이 25년은 더 늘어날 수 있어요. 더. 왜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2022년이잖아요. 그러니까 3년 정도가 뒤니까 또 여기서 분양을 하면은 또 여기가 입주 물량이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2년까지는 거의 이제 정확한데 그 뒤에는 또 추가가 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보시는 것처럼 인천의 입주 물량이 많아도 너무 지금 많다. 내년엔 더 많다. 그런데 지금 보시면 여기 인천에 팔려고 하는 매도세가 요 빨간색이 매수인데 매수의 바닥이죠. 매도세는 너무 많죠. 그리고 전세 수급마저 지금 100m로 떨어지면서 전세가 약세를 보이는 왜? 입주 물량이 올해 많으니까. 그러면 내년엔 더 어떻게 되겠어요? 이게 뭐가 심각하냐면 반포에도 지금 계약 취소가 나오고 있는 거 아세요? 네, 저희가 다룬 적도 있고. 네. 그렇죠. 자, 이게 왜 이런 현상이 나오냐? 예를 들어서 지금 이제 입주가 되는 아파트들은 대출 규제를 하기 전에 분양을 받았겠죠. 그래서 당연히 지금보다 가격도 오르고 대출 나오니까 내가
전세금 받아서 거기에 내가 갖고 있는 돈을 보태서 대부분은 잔금을 치르시거든요. 그런데 지금 대출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거기다가 전세가 어때요? 전세도 약세야. 그리고 거기다 매매가도 떨어지고 있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서우니까 지금 아예 위약금을 내가 물더라도 계약 취소를 하는 이런 일들이 발생을 하고 있어요. 입주물량이 아직 안 많은데. 근데 저는 훨씬 더 이게 심해질 거라고 보는데, 왜냐하면 앞으로 2년 동안 서울의 입주물량이 작다고 하는데요. 이 입주물량 작은 서울에서도 강남권에만 앞으로 2년 동안 18,000세대가 입주해요. 그러니까 18,000세대가 지금 뭐 해야 된다? 잔금 치러야 된다. 근데 잔금 치를 수 있을 것 같아요? 못해요. 네, 못 하시는 분들 꽤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저는 강남 아파트 가격에 더 안 좋은 영향을 미칠 거라 보고 있고, 인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인천도 보세요. 지금 이분들도 잔금 치르기 되게 벌써 힘들고 뭐 검단 힘들다는 얘기 너무 많이 나오고 있잖아요. 전세가 막 2억도 안 된다 지금. 30평대가. 왜? 잔금 치러야 되는데 지금 아무도 전세를 안 들어오니까, 입주물이 많으니까. 근데 내년 되면 어떻게 돼요? 내년에는 올해보다 더 많은 잔금을 치러야 돼요. 그러니까 올해 입주하신 분들과 내년에 입주하실 분들은 당연히 분양가도 더 높게 받았겠죠. 그렇죠. 올해 입주하신 분들보다는 1년 뒤에 분양을 받았을 테니까. 근데 지금 가격은 떨어지고 매매 전세 다 떨어지고 잔금 치러야 되실 분들 지금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황이 아마 굉장히 지금 심적으로 힘드신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년 인천은 전세 시장이 안 좋으니까 매매가 시장도 당연히 안 좋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인천이 왜 안 좋을 수밖에 없는지 이해가 되시죠? 자, 그럼 이번에는 대구로 가보겠습니다. 월스트 2등이 인천이고요. 월스트 1등이 누구냐? 가장 안 좋을 곳이 누구냐? 바로 대구입니다. 자, 보시면 대구의 올해 입주 물량이 한 2만 세대 조금 넘었습니다. 근데 내년에 어때요? 3만 5천 세대. 거의 3만 5천 세대 가까이 되죠? 내후년에 어때요? 내후년에도 한 2만 한 2천 세대 정도 됩니다. 25년에도 2만 세대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3년 동안 뭐다? 엄청난 입주 폭탄이다. 근데 대구도 어때요? 이미 지금 팔사는 꽉 찼고 살사는 아예 없고, 올해의 이 정도 입주 물량만 가지고도 지금 전세 수급이 마이너스로 들어섰잖아요, 지금. 수요보다 공급이 더 많단 말이에요. 그럼 내년에 어떻게 되겠어요? 내년에 입주 폭탄이 지금 거의 3만 5천 세대인데 난리 나는 거죠, 이제. 근데 대구가 특히 공급 물량이 많은 이유가 있나요? 이게 아니면 시장 상황이 좋았기 때문에 그 기대감으로 공급을 많이 한 건지. 대구의 부동산 시장은 가격 데이터를 먼저 보잖아요. 요게 이제 주황색이 대구의 아파트 가격인데, 대구의 아파트 가격은 어때요? 계속 우상향. 그렇죠. 계속 우상향, 거의 하락이 없었죠. 예, 바로 이것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 공급이 계속 많았나 그렇죠. 봐요. 왜? 대구에다가 그냥 아파트만 지으면 그냥 돈 버니까, 그러니까 그냥 벌떼처럼 이제 몰려서, 우리가 어떻게 보면 항상 고점에 이렇게 개인 주식도 물리고 다 이런 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금. 근데 이제 벌써 하락세 이렇게 굉장히 가팔라지고 있죠. 부산도 위험합니다. 이미 매매 수급에서 팔 사람 꽉 찼고 살 사람 없죠. 그리고 전세 수급이 지금 100m로 떨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런데 부산은 입주 물량이 좀 줄어들긴 해요, 다행히. 네. 그런데 25년에는 어때요? 늘어나네요, 갑자기. 꽤 좀 많죠. 그래서 25년에 한 3만 세대 정도 되는데, 문제는 뭐냐면 이 정도의 입주 물량 가지고도 이미 여기도 지금 떨어지고 있다는 전세 수급이. 그래서 아까 입주 폭탄이 있는 대구나 인천만큼은 아니지만 그래도 부산도 지금 위험하고 있고, 또 뭐가 있냐면, 그러니까 본질적인 가치 대비해서 이게 얼마나 고평가인지 아닌지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래서 주택담보대출 금리, 사람들의 소득, 거기다가 아파트의 가격까지 들어가 있는 이 주택 구매력 지수,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잖아요. 이 주택 구매력 지수가 녹색일 때 사야 된다, 저평가일 때. 근데 지금 가장 최신 데이터가 2분기 데이터인데요. 어때요? 역사상 최악이죠. 지금 부산에 집을 살 수 있는 사람들이, 여력이 있는 사람이 역사상 최악으로 적다. 당연히 올라가기가 힘들죠. 네, 그래서 위험 지역들을 살펴봤습니다. 네. 네, 오늘 김계현 대표님과 말씀 나눠봤고요. 저희는 또 다음 시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